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나의 성향이 투자자인지 거래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자신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육하 원칙에 따른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과연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거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잘못된 그 전략을 수행하지 않도록 구분해 보는 게 목적이고요. 저는 그냥 참고 삼아서 트레이더인 거래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사실은 이제 투자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자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여타 자료나 책에 나온 내용 정도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서점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트레이딩 전문 서적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성향만 좀 구분해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각 투자자냐 아니면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거래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지수를 추종하는 것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피 종목을 각각 한 종목씩 사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은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익률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금액 가중을 코스피 200 지수를 할 때는 금액 가중에서 내기 때문에 한 주씩 사면 안 되고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펀드를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른 수익률만큼 펀드의 수익률이 나고, 코스피 지수가 내린 것만큼 이제 손실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이게 바로 수동적인 액티브와 패시브라고 봤을 때 수동적인 패시브 펀드인 것이 바로 이런 인덱스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액티브한 전략에는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 투자자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익을 획득하고 빠져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자 하는 트레이더, 즉 거래자 관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왜 투자를 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투자자의 경우는 적정 가격에 우량 기업을 매수를 해서 가격이 상승하며 해서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봤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목표를 추구합니다. 즉 뭐 10%, 20%의 수익률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10% 손실이 났다, 20%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골라서 분석을 철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끌고 가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덱스의 경우는 수동적인 펀드로서 시장 수준의 수익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뭐하러 시장 수익의 정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거나 거래자로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과거 이런 재무관리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유수의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를
시장 지수하고 비교해 봤더니 차선책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즉 상위 1, 2등 정도만 이 지수를 초과를 하고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이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획득하기 쉽지 않더라 라는 게 바로 기존 논문의 그 검증 결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그 인덱스 펀드, S&P 500 지수를 추구하는 그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자의 경우는 어느 종목이냐는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나 개별 종목이 오를 것 같으면 사서 내리기 직전에 팔려고 하는 게, 그래서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만이 실제 수익이 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투자자의 경우는 사서 자기가 목표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더 이상은 더 많이 올 것 같지 않다라는 시점에 이제 팔고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거래자의 경우는 목표 수익을 정하고 그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더 오를 거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판매해서 수익을 현금화한다라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투자자가 됐든 인덱스 펀드가 됐든 거래자가 됐든 수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 더 많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 자신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 투자를 하느냐라는 이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항들이 달라지는데요. 투자자의 경우는 오래 장기간 보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지는 그 기업을 선정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가 10년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30년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기업 자체를 동업을 하고 있는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를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 선정의 가장 투자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반면 인덱스 펀드는 소수 종목을 만들어서 펀드를 구성한 다음에 그 종목을 가지고 시장 지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추적 오차, 즉 시장 지수하고의 괴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죠. 거래자의 경우는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뭐 개별 종목마다 이제 자기가 예상하는 어떤 소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바로 지금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판다라는 게 바로 관점이고요. 즉 시장의 타이밍을 맞춰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는 이제 투자자와는 전혀 반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사서 그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 내지는 적정 평가가 된 종목, 앞으로 잘 나갈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이 의도한 대로, 목표한 대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그래서 바이 앤 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덱스의 경우는 지수 추종을 하기는 거라서 뭐 S&P 500 지수라든가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그 지수의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추종을 잘 하고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곧 교체하지 않고요.
지수총이 잘 안 맞으면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을 교체를 해서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자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정도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로스컷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펀드를 구성을 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구성을 했더니 30% 손실이 나더라. 그러면 그 자산운용사는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30% 손실이 났을 때는 전액 매도해서 현금화 한다라는 그 로스컷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자 관점에서 해야 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에는 뭐 다양한 그 트레이딩 기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상한가를 맞았으면 오늘 오전에 장 시초가에 상한가가 된 다음에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장 시초가에 싸게 살 수 있는 최대한 싸게 사서 하루 종일 그 거래를 기다렸다가 거래가 되면 바로 당일자에 적정 마진에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그 다양한 트레이딩 기법들은 이제 그러한 방법들에 따라서 그 고유의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스터의 관점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트레이딩 기법들은 각각의 고유의 목적, 전략,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트레이딩 기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그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종목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수익을 획득하는 그러한 트레이딩 기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트레이딩 기법마다 이런 사용하는 전략들은 기법들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의 경우는 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괄해서 미리 사두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봐서 내지는 일부 금액들을 소액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위험관리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개별 기업의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덱스의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 바스켓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바스켓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200 지수에 ETF가 많죠. 그래서 그런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바스켓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도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덱스 펀드 자체도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했다가 시간에 기대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자의 경우는 각각의 그 방법에 따라서 매매하는 타이밍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하면 팔거나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목표 수익률을 10%로 잡았다. 오늘 하루 수익률을 10%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 달성이 되는 순간 미련 없이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매하는 기법 자체도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꾸준히 모으고 분할 매수를 하고 꾸준히 모으고 분할 매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은 별로 안 드는 반면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거래 비용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라는 차원, 즉 어디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투자자의 경우는 단기 주가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투자를 통해서 이름난 사람들, 뭐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존 리, 박영옥 대표 같은 분들이 바로 전형적인 그 인베스터의 관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단기간의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 펀더멘탈과 함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다만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장기에 걸쳐서 주식에 기업이 돈을 벌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장기에 있어서는 내가 산 우량 기업은 우상향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덱스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상위 100명을 뭐 내지는 뭐 여러 명을 시켜봤더니 최상위에는 사람이 하는데 2등 내지 3등 정도를 꾸준히 인덱스 펀드가 하더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매년 그 연도별로 실적을 냈더니 1등을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1등하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거의 매년 2등 내지 3등을 안정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 잘 모르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안정적인 2등,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트레이더, 거래자들의 경우는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단기 주가의 방향성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에 사고 팔 거기 때문에 장기에 있어서는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에서 대표적으로 실제 자신의 철학을 그 투자에 적용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시면 이제 피터 린치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존 리나 이제 박영옥 대표님이라는 그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자를 보시면 인베스터 관점에서 투자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인 뭐 코스피 200 ETF를 산다든가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자산운용사마다 이런 ETF의 명칭이 다르니까 그거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은 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마다 증권사들마다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많이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을 적어놓은 이유는 워런 버핏 자체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주주서원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즉 자기가 자기 사후에 본인 사후에 자기 부인에게는 코스피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해라라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합니다. 즉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권한 거죠. 그 이유를 워런 버핏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본인처럼 기업을 잘 아는 사람, 산업을 잘 알고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온 사람의 경우라면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그 ETF의 차선책을 택하기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제1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맞지만, 주식 투자를 해오지 않은 자신의 부인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투자자 관점의 주식 투자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거래 비용도 낮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고, 남들에게도 별 영향받을 필요가 없게 돼서 오히려 이런 S&P 500 지수의 인덱스 펀드에다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들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도 이제 퇴직연금이 발전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퇴직연금 제도가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본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퇴직연금에서는 바로 S&P 500 지수의 펀드에 가입을 한 사람이 많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데는 이제 뱅가드가 운영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가 수수료도 싸고 엄청나게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경우는 401k라는 법안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주식을 택한 사람, 즉 여기서 주식을 택했다는 것은 주로 S&P 500 인덱스 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인덱스 펀드를 택한 사람과 은행이나 국채를 택한 사람과는 은퇴 이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 그 당시에 이제 7년을 연속해서 S&P 500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대단히 부자가 되었고, 반면 퇴직연금을 국채에다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낮은 수익률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에는 부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게 오랜 기간 투자한 결과이기 때문에 20년, 30년 투자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현저한 차이로 났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거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외환위기 때 환투기를 하셨던 이제 조지 소로스라든가 줄리안 로버슨 같은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분들이 왜 그러한 트레이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책으로 쓰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유명하다 정도로 알고 있지,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조지 소로스나 줄리안 로버슨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월가에서 이런 트레이딩을 했다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트레이딩 한번 잘못하면 대규모 손실이 나서 계좌가 깡통 계좌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베스터인 사람들이 대규모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깡통 계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기존에 했던 강의 내용이었었고요. 그거에 있어서의 것들을 좀 한국 시장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썼기 때문에 요 지수선을 그대로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이 지수에 투자를 2004년에 했다면 바로 2022년에는 3.75원이 됐다. 즉 1원이 3.75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고채에다 투자를 해서 1원이 1.77원이 되는 겨우 2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고채 투자한 것보다 거의 3배, 3배는 아니죠. 한 2배 정도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인덱스 펀드 투자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인덱스 펀드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나는 시점에서는 자기가 그 분할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난 시점에서는 이미 그 들고 있었던 인덱스 펀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베스터로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우량기업의 주식에 소수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를 만한 주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좋을 때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만 성과가 나빠지는 시점에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의 그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 시점에 사서 내릴 때 팔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이 갭에 따른 차익을 집어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실 거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잘못하면 계좌가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아있는 돈이 거의 다 거래를 할 때마다 줄어들면서 계좌가 녹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트레이딩을 추천하기보다는 인베스터로서의 관점으로 시간에 기대어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본인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거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인데 점검해 봤더니 매매에 있어서는 상승세 꺾이면 판다라는 전략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투자자도 아닌 것이 거래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투자를 해놓고도 손실이 발생을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어느 걸로 정할 것이냐, 정한 관점에 따라서 어떤 그 성향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맞느냐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그 실제 부자인 것들이 입증이 된 분들, 뭐 박영옥 대표님이라든가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는 소수 집중 투자를 해서 장기에 보유를 하면서 뭐 텐베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집중 투자를 더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 그래서 바이 더 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그 성향에 맞는 투자를 잘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투자자인지 거래자인지를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ETF, 즉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내지는 뭐 S&P 500 지수와 같은 거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겠고요. 시간에 기대어 우량 종목을 사서 꾸준히 관찰해 가면서 연구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투자자 관점, 그 다음에
거래자 관점인 분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검증된 책을 골라서 그거를 잘 따라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투자자와 거래자와 인덱스 펀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잘 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